전쟁이 꼽니다. 근데 뭔가 진짜 그냥 쌤이 약간 스파이로 들어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자,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유를 파헤쳐보자고요. 그 삼촌에 대해서는. 아니 진짜 어. 교복 입는 거 많이 못 봤거든요. 어. 아 진짜 쌤인 것 같기도 한데 수업을 진짜 듣는단 말이야. 그럼 참관 수업 하는 거 아니야? 아니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시험도 쳤니? 네. 아니 시험 중요한 못 거야. 쳐요. 시험 근데 모의고사 안 쳐요. 또 뭐였죠? 정시 안 정시? 다시 좀 찾아봐. 그럼 근데 굳이 고등학교 들어야 돼? 그러네. 단소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그래 이거 재수한 거 하면 되는데. 쌤도 그런 케이스는 경험을 해본 적 없네요. 한 1, 2년 정도는 다닌 것 같은데 학교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 봤는데 아니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50대 아저씨가 제 학교를 다니는 봤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난 선생님 세상인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 우리 학교에 있어. 군위 고등학교 맞죠? 네. 그래 일단은 우리 수업을 시작합시다. 근데 다음 주에 못 온다고 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좀 바꿔놨어요. 잘 들릴 겁니다 이제. 잘 들릴 겁니다. 너희 지금 바로 켜보면 나올 거예요, 그죠? 밴드 켜보면 목소리가 들릴 건데 좀 크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처럼 크게 하면 되게 크게 들리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행히 다음 주에는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크죠? 너의 목소리도 들려. 이제 조금 얘기하다 보면 같이 이제 하는 거지. 어제 쌤하고 근데 많이 못 나가가지고 맞죠? 아들로에 대한 얘기였죠. 처자에 대한 얘기요. 그리고 어제 복습을 좀 하다 그러면요. 어저께 우리가 문제를 좀 안 풀어주고 선생님 많이 38쪽 너희 풀어는 봤나? 보자. 38쪽 풀었나? 몇 개만 풀었던 거예요. 쌤하고 같이 풀었구나. 보충쌤 시간에. 38쪽 39쪽. 잘 이해했어요?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도 도와줘야겠구만. 맞죠? 네. 그러면 위에 그 익히 문제 안 풀었잖아. 그지? 네. 38쪽에 있는 거 잠깐 복습하고 할게요. 자, 맨 위에 보면 그때 어제 쌤이 수업했을 때 말했던 것대로 하면 되거든 사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써보고 하자. 일단 문제를요. 자, A 합집합 B에다가 그러니까 연산이 막 이렇게 복잡할 때 뭔가 연산 법칙이 빛을 발하면 되거든요. 빛을 발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 B는 A라고 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오른쪽은요. 왜냐하면 왼쪽이 복잡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왼쪽을 간단하게 바꿔놓고 다시 문제를 보자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너희한테 어저께 했던 연산 법칙이 몇 개 있었죠? 복습을 하는 거네요. 연산 법칙이 몇 개 있었어? 문제는? 7개 있었죠? 그럼 그 중에서도 왜 우리가 좀 자주 써먹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사십파. 여기는 다 사십파 지금 없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드모르간. 드모르간 아직 없다, 그죠? 또 자주 써먹는 거 있었잖아. 분배 법칙과 흡수야. 맞아? 그럼 이 중에서 뭘 딱 봐야 돼? 너희가 딱 봤을 때 좀 전에 드모르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드모르간 차지밖에 없으니까 분배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흡수가 되냐 안 되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순위는 분배거든요.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이나요? 뭐가 보여? 요 놈이 보이죠? 요 놈이 보이죠? A 합집합이 보이죠? 그럼 얘를 가지고 어제 했던 거 기억나? 이게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요 안에서. 그럼 어떻게 뺄 수 있냐면은
A 합집합 빼고 뺐죠 이제 그죠 밖으로 누구를 씁니다. 누구를 씁? B 그다음 교집합 그다음에 B 여집합. 그럼 현재까지 이만큼 줄친 것만 바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니? 공집합이죠.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얘 공집합이야. 자 이제 한 번 더. A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을 시켜내요. 누가 더 커요? A. 그렇지. 합집합은 큰 쪽에 흡수된다. 그럼 이 통째로는 뭐야? 통째로 A가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을 끊어내서 A로 바꾸는 거죠. A 교집합 B다. 그래서 연산 법칙의 그 역할 줄여준다라는 거야. 그럼 이놈이 문제죠. 우변을 보세요. 우변에 얘가 는 A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서 또 무슨 법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얘가 되려면 A가 자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은 A하고 B가 두 개 있었는데 갑자기 A 한 개만 남았네. 그럼 누가 더 작다는 거야? 아직 교집합은 작은 쪽에 흡수되니까 A가 더 작다는 뜻이야. 따라서 결론은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보기를 보면 돼요. 보기 중에서 옳은 걸 찾는 거야. 그럼 2번 무조건 틀렸다 그죠? 반대니까요. 그러면 다 몇 번이겠어요? 너희 얘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잖아.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니까 1번도 교집합은 A가 돼야 되고 얘 때문에 A가 돼야 되고 2번은 반대가 돼야 되고 3번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가 아니라 그냥 B가 되는 거지. 그 D가 또 3번 틀렸고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정답이잖아. 이렇게 푸는 게 난 너희가 어제 배운 대로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희 밑에 있는 거 풀면 네가 앞으로 따면서요. 확인 유지 한번 풀어볼래요? 지금 52번 그 위에 복잡한 식을 바꿀 수 있겠네? 코칭쌤이 너희 둘이 잘한다고 너무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둘 다 잘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그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좀 좋은 거야.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글쎄 진짜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아, 네, 저도 진짜 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수학 하이 나가고 있잖아. 우리하고 똑같은 레벨이 또 월목반이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친구는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려워하긴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레벨 학생들보다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레벨 올리는 거지. 유니크로 올리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언제로 하는지 알죠? 월간 테스트 치거든요. 그 시험을 잘 치면 돼요. 월 말에 치는 거예요? 매월 말에 치는데 7월달에 쳐요. 이번 달은 배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안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달 안 치더라도 뭐 다음 달 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월간 테스트 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올라간다고 문자가 또 가요? 아 엄마한테요? 네. 안 올라갈 때 아마 안 갈 것 같고 잘 올라와줘야죠. 어, 오늘 그냥 계속 가서. 점수만 갈 겁니다. 더 문제인데. 네, 점수. 근데 너희 문자 어제까지는 다 통과했다고 엄마 문자 갔는데요. 근데 아빠가 이 4점 맞았다 이러던데요. 아 5개 중에 4점인데 맞죠? 잘못 보고 이 4점 맞았다고 하는데. 아 이게 몇 개 중에 몇 개로 안 가고 그냥 4개로 간 것 같아요. 그럼 너가 말씀드린 데 있어요. 엄마, 아빠 5개가 만점이야 할 일이 알겠지? 선생님 한번 연락 드려줄까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아빠한테?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연락 드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애들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사주시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왜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레벨 말이야. 뭔가
좀 뭔가 천천히 하고 싶다. 천천히. 좋아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치? 중요한 건 뭐야? 레벨이 아니죠. 우리 학교 시험을 잘 치냐가 중요한 거죠. 맞지? 여기 푼 거 나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나한테 물어봐. 뭘 잘 모르느냐. 선생님 이거 응. 차집합 이게 네. 이렇게 먹고 있어요. 잠깐만. 바꿀 수 있는데 이것부터 하면 안 되고 얘를 먼저 할 거야. 이거 당연하죠. 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얘로 써도 얘로 써도 괜찮아. 어떤 걸 해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은 그래, 바꿨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아요. 오, 잘하는데요. 그렇지. 그게 뭐가 돼요? A가 되죠. 지금 가실까요? 지금 가실까요? 어떤 게 잘 안 될까요? 자, 여기 차집합 있네? 그거 어떻게 해요? 교집합 BC로 바꾸는 거예요. 차집합 있을 때는 차집합 복제를 쓰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리고 딱 치고 A 빼기 줄 치고 A 교집합 B 여집합. 그러면 요놈과 요놈 동시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분별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얘 줄치고 B가 뭐가 돼요? 아니죠. 합집합이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뭐가 됩니까? B하고 B가 아닌 걸 합치면 전체 U가 되죠. 그럼 다시 전체하고 A의 교집합은 A와 U의 교집합은 다시 누가 되겠어? 교집합은 작은 놈이 나오는데 그렇죠. A가 되는 게 전체 다 A가 되는 마지막 결론은 A 교집합 B는 B다라는 거지. 그럼 자 교집합이 또 B가 나왔네. 누가 더 작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B가 A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니들을 보는 거야. 어때요? 할만해요? 생각보다 안 어렵죠? 그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했던 대로 하면 된다고 한 거야. 근데 어제 했던 그거 말이야. 연산 법칙에 많이 풀다 보면 자주 쓰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선생님이 아까 너한테 우선순위로 얘기했던 거야. 차집합이 있으면 먼저 바꿔준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돼요? 넘어갈까요? 좋아,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39쪽입니다. 39쪽도 복습을 좀 할까요? 이건 어땠어요? 너희가 쉬웠어 넘어가고요. 좀 어려웠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 좋아, 그럼 해보자. 4번 익힌 문제. 선생님이 오늘은 어떻게든 질문을 많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읽고 안 하는 거야. 수업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잖아. 너희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그 시간이 막 너무 낭비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막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어제요. 그래서 선생님 교본을 알려주셨어요. 당연하죠. 그건 맞아. 다 도움 될 건데 그죠? 근데 어제 선생님 말을 깨달으려면 시간 걸려요. 알죠? 철학적인 거거든요. 그래.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수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4번에 벤 다이어그램 여기에 색깔 칠해져 있죠? 그리고 보기에서 다음 중 똑같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일단 처음 써볼게요. 키드죠? 자, 봐봐. A 교집합 B가 있고 C가 있고요. A 교집합 C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너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그림이 있을 때 얘를 빨리 판단하는 방법. 빨리 판단하는 방법 이런 거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너희한테 편하게 바꿔주면 돼요.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편하게요.
지금은 약간 너희가 이걸 딱 보자마자 얘가 색깔 칠한 것 같다가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요? 교집합과 C는 뭐라고요? 빼기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살짝 지우고, 근데 안 바꿔도 원래는 되기는 된다. 근데 바꾸는 게 편하니까 바꾸는 거 선생님이요. 그럼 이제부터 벤 다이어그램 얘를 보면서 해볼게요. 일단 A 교집합 C가 어디죠? 이 그림에서 여기 아닌가요? 이 부분? 여기 다 색깔 칠해야 돼 원래는요. 지금은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럼 그 중에서 여기에 이렇게 꽉 채워진 거 색깔이요. 그럼 여기 색깔이 꽉 채워져 있었는데 여기서 B를 뺐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서 B 부분을 뺐단 말은 이걸 이렇게 다 지웠다는 거거든요. 얘가 남는 거 맞지 않나? 이해돼? 다시 볼까? 이렇게 있었는데 B를 뺐단 말은 우리가 뺄 때는 공통된 부분을 없애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B와 공통된 건 이 자리에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B가 뭔가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하자 그냥. B의 흔적을 그냥 없애야 돼요. 여기서 그냥 통째로 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뺀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원래 그림은 색깔이 안 칠했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기획이 맞는 이유를 알겠니? 좋아요. 그러면 니은도 해볼까? 자, 니은도 보세요. 좀 써볼게. A 얘는 맞는 거고, 자 A 교집합 C가 있고 마이너스 A교 B교 C가 있어요. 자, 또 한번 해볼게. 아까 그림이 다시 원래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A교 C가 얘는 있는 그대로 하면 돼.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하는 거지. 안 보이면 바꿔도 돼. 자, A교 C가 똑같이 얘처럼 있잖아. 맞죠? 근데 A교 B교 C잖아요. 그러니까 A교 B교 C는 뭐야? 세 개 다 공통으로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아까 똑같이 이런 부분에서 요 놈이 셋 다 공통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부분을 뺐으니까 이걸 지우겠다는 거니까 똑같은 부분이잖아. 그럼 얘도 맞는 거다. 맞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한 번 더. A에서 P를 뺐대요. 교집합. C에서 P를 뺐대요. 자, 그러면 똑같이 얘도 있는 그대로 할 겁니다. 얘는 있는 그대로. 얘는 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A, B, B는 뭐죠? A가 이렇게 있고,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림 연습을 하는 거야. A에서 B를 뺐단 말은 C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냐? A에서 B를 뺐단 말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 맞나요? 이거요. 됐죠? 그 다음 C에서 B를 빼볼게요. 한번 또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여러 번 그린다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지금 요 파트는 벤 다이어그램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연습을 하라고 그림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또 C, B, B는 누구야? C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요 자리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 둘이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이에요. 여기 이 그림과 이 그림의 공통 부분에 보이나? 보이니? 은준아? 네. 어디에 보여? 저거 맞아. 저 그림하고 똑같은지 묻는 거야. 얘들의 공통 부분이 여기 맞나? 다 맞다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풀이 어떻게 했죠?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고, 기억만 살짝 연산 법칙을 쓴 거야. 빼기. 그럼 너희가 이런 식으로 또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죠.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아직 안 풀었죠? 좋아. 확인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약간 좀 천천히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지민이는 없으면 맞죠? 둘 다 못 오는 거야? 토일? 은진 오고 지민이는 토일 둘 다 못 온다는 거야. 은진은 오고. 근데 은진이는 제가 수업을 하지만 그 지민이는 그러면 영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면 들어가도 되거든요. 맞아, 아까처럼 딱 켜서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오픈 안 하고 싶어? 아무런 생각 안 해요? 좋아. 그래, 할 수 있는 거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녹화본 영상으로 듣자. 쌤이 보면 그 밴드로 너 올려놓은 거 그냥 봐도 되겠나? 만약에 화질이 안 좋으면 쌤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줄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제는 너희 그 방송 그 소리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했던 영상 다 들어갔거든요. 잘 들리더라고요. 내가 내 영상을 보면 너무 이게 좀 약간 억울한다고 해야 되나? 들어 안 좋아요. 너희도 한번 그럼 해보지 않나? 학교에서 뭐 유튜브 찍어보면 해보자. 이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연기하는 것 같고. 너희도 좀 그렇게 좀 느껴지니? 생일 수업할 때 이렇게 좀 억울하다고 그런 게 있나요? 본인만 그런 거지 내가. 좋아, 넘어갑시다. 답 나오죠? 답이 몇 번? 얼마죠? 좋아요. 답은 4번 밑에 있네. 그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좀 어땠어요? 부등식 나온 거? 5번 문제. 거기 있는 건 좀 어렵지 않더니? 좀 어려워요? 이것도 같이 해볼까? 좋아, 또 해봅시다. 쌤이 그 너희 위에서 보면은 제목을 보면 부등식이란 말 나오죠? 미리 얘기를 하면 부등식은 벤 다이어그램을 못 그려요. 왜 벤 다이어그램을 못 그리냐면 너희 생각해봐. 부등식을 만족하는 X 범위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 정수란 말이 없잖아요. 이거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원수를 쓸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무한 집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 대신에 하나 더 추가되는 풀이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응용 부분. 그게 바로 수직선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수직선을 그린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뭘 대체한다면 벤 다이어그램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유한 그 부등호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자세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A를 보면은 너희가 A의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 있죠?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2보다 작다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풀어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에 요 안에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나눈다. 그게 원래 가장 정확해요.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이 뭐야? 절대 그냥 없애는 거야. 맞죠?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없애고 오른쪽 따라 쓰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 선생님 음수도 있잖아요. 그 음수를 이쪽 왼쪽에다가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나? 이게 x 범위를 빨리 구하는 건데 그 다음 양배도 1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x만 남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좀 약간은 암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서 1 뺀 거야. 똑같이. 이게 첫 번째 A 범위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야? 얘를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A의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x축을 그리고 새까맣게 마이너스 3, 새까맣게 1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얘를 A다라고 이름을 지으면 된다. 벤 다이어그램처럼. 벤 다이어그램은 동그랗게 그리는 거고 얘는 네모나게 그리는 밖에 없죠. 이해돼? 안 어렵죠? 두 번째 B입니다. B는 2차 부등식이에요. 우리 2차 부등식 푸는 방법도 1학기 때 배운 거죠. 어떻게 하죠? 인수분해하죠? 인수분해하는 거 1, 1, 2, 1 이렇게 한 개도 안 어렵죠? 그럼 자, 능용되는 게 뭐야? 2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방향을 봐야 돼. 방향이 0보다 크면 띵띵띵 하고 어떻게 해? x는 2보다 같거나 크고
그렇죠?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건 -1이니까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부등식의 방향을 보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만약 얘가 0보다 작았다 그러면 사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또 표현해야 돼요. 동시에 표현할게요. 그럼 2가 어디쯤에 있냐면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맞죠? 2가 이쯤에 있어요. 그 다음 1은 -1은 이쯤에 있겠죠. 이 사이에요. 그래서 2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땅 쪽에다가 표현했어. 그럼 얘는 뭐야? 양쪽 합해서 B니까 여기도 B고 여기도 B인 거야. 맞죠? 둘이 뭉쳐서 B인 거야. 벤다이그램 맞죠? 벤다이그램인데 수익선을 그렸다가. 자 마지막은 뭐냐? A교비죠. 얘들아 A교비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야 라고 했어요. 이때 AB를 구하라 문제인데 자 이거 물어볼게 너희한테. 교집합이 어딨죠? 그렇지 여기지. 그럼 여기서 -3하고 -1이 여기에 넣었을 때 뭐가 될까? 는영 되겠죠. 왼쪽 식에다가. 그럼 결국 얘 둘이가 우리가 인수분해 거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x 더하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야 반대부. 이거 전개하면 이거 같은 거죠. 그럼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막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4죠. b는 3이죠. 이렇게 푸는 게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정답은 치는 거죠. 너희가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 58번이요. 거기까지만 하고 복습을 끝내도록 하자. 선생님 나한테 그 얘기 안 물어봤구나. 어제 물어봤구만. 간호학과 하고 싶다고 했죠? 간호학과 하면 이과 계열로? 문과도 간호학과가 있어. 이과를 가고 싶은 거죠. 혹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대 이과니까. 아니요. 또 과를 어디를 가고 싶죠? 은진이도 다 과학 쪽이니까 다 이과예요. 투자권이 이과야. 수학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되겠냐? 둘 다. 아, 너 선생님 보니까 너 1학년이니까.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죠? 그 과를 가기 위해서는 거의 뭐 1위 있는 대학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랬대요. 그죠? 저 인서울 말이야. 인서울 가가 너희 또 좋아하는 연예인도 만나고 전화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죠? 박재범 보러 가고 해야 되죠. 이렇게. 맞죠? 아니면 아무튼 뭐 인서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내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수직 상승, 상승 곡선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1학년 1학기고 반년이니까. 되죠. 아니 진짜 만약 이름 있는 대학교에 군대를 들어가려면 이제 2학기부터 모든 시험이 1.0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등급 되는 거야? 1.0이 1등급 돼야 1.0 모든 시험 1.0 수행평가 수행평가 같은 것도 완전 만점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니 또 근데 좀 1점이 아니어도 아까 했잖아. 좀 올라가 뭐 좋게 보면 되니까요. 종합전형에서. 응? 학종으로 간다면. 학종으로 가면 안 돼? 생기고 나 진짜 똑똑히 써야 돼요. 근데 어차피 학교밖에 안 했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 둘 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말고 2학년한테도 현재 고1이라서 아직까지 내신 신경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1학년이면 당연히 더 시간이 많으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서울을 만약 아까 뭐 이름 있는 인서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면 내신 안 해도 아주 우리 방법 있잖아요. 정시가 있잖아요.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에서 내지 못하는데 정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수학 때가 1등 만약에 도와줄게요. 나머지는 모르겠어.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수업 1등은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수학 1등 맞게 도와주겠습니다. 선생님 아까도 어제 얘기했지만 내가 강요 못한다는 거 맞죠? 너희가 하고 싶은 뭔가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1등으로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너희들 당연히 뭐. 따를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 수학은 1등으로 맞게 해줄 테니까요. 나머지 과목들도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예전 그 얘기는 안 했었나? 또 다른 얘기 생각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너희는 일찍 온 편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야. 지금 여름방학이잖아. 6개월 뒤쯤에 너희 선배가 옛날에 왔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한 7년 됐네요. 대구여고 학생이었는데 학교 시험 20점이었어요. 수학이요. 1학년 내내. 7년 전인데. 나 하도 아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왔는데 뭔가 의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꼭 대학 가고 싶습니다.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더니 수학 1등밖에 해줄게. 근데 어떻게 해야 1등 되는 거에 설명을 많이 준 거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때 내신을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1학년 전체적으로 벌써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수학이 상태가 어땠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왜 중학교 때 배우는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거 이거를 만약 4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내가 왜 4, 많이 4냐 보니까 선생님 얘도 5번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친구였다고. 그 정도로 중학교 때 잘 안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더니 방학 동안 보강을 일주일에 4번을 불렀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2회니까 총 6일을 놓은 거야. 정규 수업 2번, 4번은 보강. 하루는 왜 안 하느냐? 선생님도 좀 쉬어야 되니까 쉬었어요. 그래서 주 6일 동안 수업을 매일매일 시켰어요. 중학교 거부터. 고등학교 수업을 내가 고이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겨울방학 왔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들었던 거지. 근데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냥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계신 보강을 중학교 때 거를 중요한 위주로 빠르게 딱딱딱 이렇게 복습하고 고1 내용까지 복습을 하는 거야. 방학 동안. 그러니까 한 2, 3개월 동안은 복습만 한다. 중학교 내용 고1 내용. 그리고 겨울방학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3월 된 것이 그때부터 다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다시 또 한 거야.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 고1 때는 2학년 배울 내용을 미리 한 번 끝내거든요. 겨울방학 기니까요. 그럼 다시 새학기가 3월달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지. 이제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다 이제 뭔가 반석을 딱 이렇게 탄탄히 하고 나서. 근데 똑같이 매일마다 3시간씩 수학을 시키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학교 마치고 와서 하고 계속 이렇게. 왜냐면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었어요. 내가 하루에 3시간 공부해야 돼요 하니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대요. 시간도 뭘 해야 되죠? 내가 그걸 직접 와서 한 거야. 그 생활을 3월부터 이제 겨울방학부터 5개월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몇 점 맞는 아세요? 중학생이요? 90점 맞았어요. 바로요. 20점 맞던 애가 바로 90점 맞았다니까요. 이 친구가 보통 학교 시험에 오전에 치니까 선생님 보통 오전에 약간 좀 누워있고 이럴 때 많거든요. 밤늦게 일하고. 그래서 아침 한 10시쯤에 여기 전화 왔더라고요. 11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이 뜯어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막 90점 맞았다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카톡 올랐으니까 다음 점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조금씩 올라야 된다. 순간 걱정되는 거 운전보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통화했더라고. 그 스님도 약간 막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 막 눈물 나더라고. 5개월 동안 고생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 친구가 보험 나도 좀 알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같이 공부시키고 있으니까. 그러고는 다음 시험이 걱정되는데 웬걸 애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성적이. 뭔가 자신감이 붙은 거죠. 결국 대학은 참 그게 좀 안타깝죠. 영남대에 갔습니다. 근데 왜 영남대 갔냐면 이 녀석이 수학은 1등을 맞고 수능에서 나머지 과목이 잘 못 나왔어요. 사실 선생님이 그때 고2 때 수학을 일주일 6일을 시켰으니까요. 5개월 동안. 나머지 이제 딴 공 좀 하라고 했는데도 수학이 계속 재밌어진 거 같아요. 딴 과목이 좀 흥미가 많이 사라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원래 경대를 냈는데 경대 떨어진 거지. 원래 그 친구 목표는 경대였을 거예요. 경대를 냈다가 떨어지고 수학과 안 갔어요. 이 친구가 문과였어. 문과에서 수학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문과 학생이었어 이 친구. 그래서 문과에서 이때는 보통 수험 수투를 배우는데 공통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2학기 때부터 바뀌기 시작. 그래서 그 친구 그때부터는 생각하고 싶은 거지. 1등 맞을 수 있어 라는 거야. 너희는 더 가능성이 더 많겠네요. 근데 아까처럼 막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매일매일 하면 감각이 더 빨리 될 수 있다. 선생님 바라는 거야.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3시간 이상 하는 걸 바래요. 딴 거 하면서. 수학만 하면 안 돼야죠. 수학하면서 딴 거 하면 동시에 하는 거야. 할 수 있겠네? 네. 하면 그게 된다.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늘 집을 나가야 되니까요. 맞죠? 넘어갑시다. 오늘 여러 가지 집합을 짜고요. 오늘 요즘 왔어요. 오늘 안 풀었나? 풀었지 않나? 잠깐만, 너희가 안 풀었구나. 네. 미안하다. 그래, 풀자. 너희 다 푸는 줄 알았다. 지민아, 너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데 저 원래 수학을 잘했었어요. 오. 진짜예요. 근데 근데? 그때 예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손안 댔다가 예. 이제 수학을 아예 안 하다가 네. 다시 하니까. 그럼 원래 그게 좀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와. 연산은 빨라요. 실수 없이. 지민이도 수학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 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수학은. 일단은 성적이 올라가는 게 먼저구만. 네.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문제요. 50가지. 얘는 거꾸로 묶고 있는 거지, 맞지? 아까는 얘를 주고 얘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잡고 얘가 누구죠? 그럼 얘는 작으니까 어떻게 사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겠죠? 여기가 작으면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범위는 얘만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B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런 거 있어. 얘가 영어 작잖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작을 때는 항상 두 개 사이에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요 박스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박스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고 쏙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대신 어떻게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봐봐. 지금 이게 뭐 A잖아요. 근데 B하고 교집합이 없다고 했지. 그래서 밑에 가서 안 되겠네. 그럼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6은 여기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이쪽 어딘가에 내 생각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쓰고 마이너스로 6은 이게 이까지 간다. 여기에 왜냐하면 표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얘도 비어있고 얘도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하고 야한테서 봤을 때 B한테 봤을 때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각도가 없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동시에 돼요. 얘한테는 2가 있는 거고 얘한테 2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교집합이 안 생기죠. 화집합은 마이너스부터 화집합 둘이서 뭉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려 그랬잖아요. 근데 2는 하나는 갖고 나가게 하나 있었으니까 합쳐버리면 갖고 나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칠할 수 있다. 이 답은 이 둘이 마이너스와 2가 야의 그림이에요. 얘를 가지고 이걸 거꾸로 정리해서 자, 볼까요? 어디에 이가 그렇지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안 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네가 있고 얘한테 네가 없는 거니까 그건 없는 거. 잘하네요. 좋네요. 정답은 말씀이네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오늘 쌤이 나갈 진도 계획을 시간이 오케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앞에 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집합을 할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집합. 여러 가지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이 열려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은 좀 응용되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응용이요. 그러면 이런 거야. 여러 가지 집합은 약간은 말을 좀 바꿔볼게요. 연산은 연산인데 우리가 배웠던 그 네 가지 연산 말고요. 그 네 가지 연산이 좀 섞인 거예요. 섞인 거야. 그리고 새롭게 연산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름이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바꾸셨을 때 어떻게 할 거나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연습하기 위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책에 나와 있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얘도 새롭게 정의된 것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 책에 있는 거 약간 써볼게요. 이런 거.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여기를 색깔 칠했어요, 선생님. 자, 얘는 어떤 걸 의미해? 뭔가 그림이 왼쪽 오른쪽이 대칭처럼 보이죠? 아니, 내가 너무 틀린 것 같다. 아무튼 같이 그렸으면 대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대칭인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 앞으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 연산으로 쓰면 얘가 왼쪽에 있는 게 뭐야? A 빼기 B잖아. 맞아? 오른쪽에 있는 거 뭐야? B 빼기죠? 맞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돼. 왼쪽에는 A 빼기 얘는 B 빼기 A. 근데 두 개 다 색깔 칠하려면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 합집합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대칭 차집합이야. 근데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가 외우면 의미가 없어. 학교 선생님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짓는 거야. 우리 책에서는 얘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세모라고 지었나? 맞죠? 세모라고 지었죠? 그럼 너희가 이런 거지. 선생님, 여기 세모라고 나올 때마다 항상 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세모를 얘라고 그냥 이렇게 약속하자. 그럼 어떤 책에서는
세모가 안 돼 있고 막 동그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얘를 그려서 너희가 찾아가는 게 좋은 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여러 가지 집합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 방금 잘하는 방법은 여기 적혀있잖아. 연산이잖아. 연산을 잘하는데 그럼 연산을 잘하는 방법은 어제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뭐였죠? 펜다그램과 연산 법칙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증명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법칙, 연산 법칙과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직접 해본다가 야의 해법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의도를 알겠니? 그러면 41쪽에 있는 그 박스에 보면은 밑에 막 성질 그래서 이만큼 있잖아요. 1, 2, 3, 4, 5, 6, 7, 8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표현 방법. 너의 야의 표현 방법은 뭐 당연히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써도 얘들아 대화하면 얘들 같은 거 하는 거야? 같은 거죠. 그림을 상상해봐. 합집합은 다 색깔 칠한 다음에 교집합을 치우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같은 거다 라는 얘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였거든요. 얘들아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하면 얘가 더 중요한 거야 원래. 벤 다이어그램. 연산 법칙은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뭐야? 메인이고 연산 법칙은 약간 좀 꼽사리 같은 느낌이잖아. 도와줘.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밑에 있는 것은 안 하고 바로 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야? 대칭, 차집합, 여집합도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몰라도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있는 거야? 제목, 배수집합 있죠? 얘는 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수의 집합은 공식 몇 개만 알면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대신 차집합은 공식이 너무 많아서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럼 배수집합도 원래 안 외워도 되지만 얘는 조금만 외워도 되니까 빨리 외워서 문제 풀 때 써먹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배수집합 좀 이따가 하고 집어 넘겨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대칭 차집합 문제가 3개나 나오더라고요. 맞죠? 44쪽에 첫 번째 문제 해볼까? 익힌 문제. 바로 넘어가면 세모 같이 할 거였으니까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읽어볼게. 자, 세모로 되어 있죠? 아까 똑같은 거 안 써도 되겠다 세 번째. 그 그림만 그려보면 이게 A, 이게 B다.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해주세요. 이게 A 세모 B라고 책에서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요. 근데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이거 그대로 보면서 얘기해주세요. 그대로 보면서 얘기해봐. A 세모 B하고 B 세모 A가 같겠냐고 묻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위치 바꾸면 결과가 똑같냐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 여기가 B로 바뀌고 있니? 얘가 A로 바뀌냐? 원래 거랑 같아가는 거야. 같지? 말 그대로 대칭이니까. 1번 뭐라 했죠? 2번 해볼까? 2번 이름이 뭐지? 바뀌었죠? 2번은 A하고 A 여집합에 뭐가 있어? 세모가 있죠? 하나? 이게 유냐고 묻고 있잖아요. 자, 이건 조금 잘 보셔야지만 이건 식을 써볼게요. 아까 글씨 같이 쓰는 데다가 얘가 식이 있었잖아.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자, 이거는 바로 여기서 그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봐봐. A는 그대로죠. 비교하면 돼요. 비교하는 겁니다. A 똑같지? A 여집합은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할까? B 자리에 얘를 넣으면 돼요. 자, 요 놈을 여기 넣을 거라고요. B 자리에다가. 그럼 너희가 한번 따라와 보세요. A 빼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 합집합 B 자리는 A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자, 질문. 너한테 질문하면 이제부터 이제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죠, 여러분? 배분량
문진이가 몇 개일까? A에서 A 요식을 빼면 너 눈 아프겠는데? 눈 아프고 뭐 들어와서. 괜찮아? 이거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한번 생각해봐. A에서 A 요식을 뺐대. 바꿀까 선생님이? 좀 바꿔보자. A 교집합. 그치? 그럼 뭐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론이 중요한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해도 돼. A에서 A 아닌 걸 뺐다는 거잖아. 뺄 게 없다. 그럼 바로 A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얘는 A 요집합이죠?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보기 2번에 U라고 되어 있는 거죠. 2번도 맞는 거죠. 선생님 그 증명 과정을 20에 그냥 넣고 있는 거야. 이거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설 아까 앞에 개념에서 이걸 이렇게 막 성질 막 이렇게 암비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래 간다는 거예요, 기억에. 세 번째. A 합치 A 세모 뭐야? U죠. 그러니까 A와 U의 세모야 지금요. 그럼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얘와 얘의 비교하면 뭐야? 요 B 자리에 U가 되는 거지. 이런 셈이 굳이 안 쓰고 내가 할 수 있겠니? A 빼기 U가 뭐죠? A 빼기 U. 이거 바뀌었다. A에서 U를 빼면 이거 지금 봐봐. 이게 A야. 이게 U야. 그치, U니까 여기서 U니까. A에서 U를 빼면 공집합이죠. 이거 이해돼? 천천히 따라오면 돼요. 쌤이 그냥 안 쓰고 넣었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거든요. B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면 A 빼기 U는 공집합. 맞아? 그럼 공집합, 합집합 된다고 치면 그럼 다시 B 자리에 뭐가 들어가? 또 U가 들어가면 그럼 U 빼기는 뭔지 뭐야? 그냥 A 요집합이죠. 이게 A 요집합. 그럼 얘와 얘 합집합은 뭐야? A 요집합이죠. 그럼 자 3번을 보니까 맞네요.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가는 게 좋다는 거야. 찾는 선생님이 너한테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자꾸 다른 대사라고 생각해. 책에 있는 그 용어가 너희를 물가에 데려갈 수 있는데 물을 너희가 마셔야 되는 거지. 맞죠? 그 얘기들 맞죠? 물가에 데려갈 수 있는데 너희가 직접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번째, A와 세모. 근데 이걸 세모라고 무조건 읽지 않고 연산이라고 있습니다. 연산이요. A 연산 공식화. 오케이? 자, 또 한 번 해볼까? 이번엔 지민이가 해볼까? 아까 문제를 많이 했으니까. 자, A 똑같죠? B 자리에 얘가 됐어요. 그럼 너 B 자리에 공식화 넣을 거야, 이제부터. 자, 넣었다고 생각하면 A 빼 공식화이 뭐야? A 빼 공식화는 A죠. 똑같이 쓰고 공집합 다시 B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공집합 빼기는 뭐야? 공집합이죠. 그럼 A와 공집합 합집합은 A다. 그러면 보기 4번도 맞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만 답이에요?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넣어가면 되겠니?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니까 걱정이 좀 되네요. 괜찮아요? 세수하고 안 하세요? 좋아. 그럼 두 번째 45쪽에 이제 선생님 확인 유제는 풀 시간 없을 것 같아서 넣어도 될까요? 좋아. 앞을 개념 두 번째 계속 차집합이에요. 문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책 2번 문제요. 지금 A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단히 써볼게요. 3 마이너스 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B는 2, 3, A 빼기죠. 자, 문제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는 0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까 그냥 그림 그리는데 알았어? 이거 이잖아. 그리면 그럼 그림 그렸더니
0과 1이 이 색깔칠한 자리에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0이 이쪽에 있고 1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럼 이해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칠한 자리에 얘가 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자리에 싹 다 0이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이 자리가 0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문제 보면서 찾으라는 거야. 선생님 이해되세요? 그럼 셋 중에 뭘까를 이제 생각하고 고민할 건데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나? 자, 그럼 여기 다시 지우고 갑니다. 자, 이 색깔칠한 자리에 얘들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3은 어쩔게요? 3은 어디 가야 돼? 선택권이 없잖아.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 무조건 들어야 되죠? 여기 색깔칠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 0일만 들어야 돼. 이해돼? 그럼 여기 2는 또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이거 또 2가 들어야 되죠? 그럼 너희가 생각해봐. 선생님 3 들어갔네요. 2도 얘 들어갔죠? 그럼 아직까지 위에서는 2개 남았어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한 3이 2, 3이 여기 들어갔다면 여기도 2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누가 2가 돼야 될까 선택해야 돼. 그럼 경우는 많죠? 그럼 너희가 좀 쉬워 보이는 거 해볼까? A에 뭐 넣고 싶어? 3을 넣을까? 그럼 A에다가 잠깐만 이게 2가 나와야 돼. 이 둘 중에 2가 있어야 돼. 그럼 A에 2 넣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럼 A에 뭐 넣어야 돼요? 이게 나오려면 0. 오케이? 0일 수도 있고 얘가 근데 2일 수도 있는 거야. 아직 모른대.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0이라고 생각해보고 다 넣어보려고. 그럼 A가 0이라면 다시 돌아가면 A는 뭐가 돼? A는 뭐가 돼? A는 3, 0, 야도 0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생겼네. 마이너스가 여기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얘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으로 가야 돼. 이해돼요? 두 번째. A가 이제 두 번째 될 수 있는 게 뭐였지? 얘가 2가 되어도 되잖아요. 너 얘가 2가 되려면 A는 뭐가 있지? 자, 뭐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마이너스 넣어보고 A에다가 2도 넣어보겠죠? 지금 맞아? 그럼 자, A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 또 대문제를 찾아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3이고 얘가 마이너스 여기가 뭐가 돼? 4가 되버리죠. 4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 4가 어디 갈 건데요? 갈 데가 없네요. 얘 때문에 또다시 안 되겠네요. 한 번 더. 2를 넣어볼까요? 자, A 1을 넣으면 대문자 A는 다시 3 되고 2를 넣으면 얘가 0 되고 여기다 2를 넣으면 얘가 2가 되니까 3 여기 중간에 들어가고 2도 중간에 0도 여기에 들어갔네요. A자니까 0 여기 들어가겠다. 그죠? 문제가 없다. 나만으로 검사하면 되겠네. 2를 여기다 넣어보면 B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뭐가 돼요? 2, 3, 1이 되니까 나가는 숫자 1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뭐를 물어보는가 하면 A의 모든 원수의 합이니까 3명 2를 더하면 됩니다. 뭐가 되겠다.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요?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 46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티칭 오늘 코칭 뒤잖아, 맞죠? 그럼 뒤에 가서 꼭 풀어봐야 돼요. 오늘 1대 치고 나서 이 배운 부분들 다시 한번 꼭 풀어서 밑에 있는 문제들하고 어차피 얘들이 숙제니까 숙제 미리 하는 거지. 또 지민이도 다음 주에 못 오지만 못 올 때 숙제를 이렇게 미리 풀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좀 찍어주든가 이렇게 보여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가능한가? 아니 이게 여행인가? 토요일 언제 여행 가죠? 그럼 목요일까지 숙제 다 해놓고 목요일날 사진 딱 보내주고 딱 가는 거야. 어때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는? 아까 안 될 것 같게 해가지고 이거 가능하죠? 실시간 방송 안 되지만 숙제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태부터 혼자 와요. 아, 다음 주요? 네. 그럼 원래 제 생각은 뭐였냐면 실시간 딱 방송하면서 일단 치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민이는 1태를 이렇게 카톡으로 딱 보내줄 테니까요. 그 나중에 영상 볼 때 한번 또 이렇게 공부해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 치면 너는 여기 약간 좀 뭔가 불공평하잖아. 너도 쳐야지. 똑같이 공평하게. 나 보내는 줄게. 나중에 풀어보면 돼요. 평균이 내야 그치. 너의 점수가 곧 평균인 거죠. 내가 한게 맞으면 네, 너희 두 명이어가지고 한 명이 없으면 이제 되게 심심할 것 같긴 해. 솔직히 맞자. 근데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 같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수업하면 돼요. 그렇죠? 저기 코칭 선생님들이 있시고 한 명의 학생인데 선생님 두 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좋게 생각합시다. 자, 가자. 두 번째 문제.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죠? 41쪽이요. 너 오늘 진도를 왜 못 나가냐? 어제도 아니 왜 못 나가세요? 원래 계획은 더 뒤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요. 이거 봐요. 원래 유한수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응용된 이야기인데, 이거 안 하려고 했다. 이거도 약간 좀 어렵다기보다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돼요. 왜 그 얘기 안 했나? 우리 방학 동안 원래 계획된 지도를 얘기해줄까요? 너희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책 한 권 있다면 이 책 한 권에 3분의 2를 나갈 거야. 그러니까 방학 동안 끝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봐봐. 너희 8월 말에 우리 중간 대비하거든요. 중간 대비 시작해요. 너희 학교 시험이 9월 말에 치거든요. 왜냐면 추석이 9월 말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보통 끝나더라고요. 저희 학교 작년에 10월 달에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많이 친 학교들이 9월 말에 쳐요. 그래서 그 많이 친 학교에 맞춰서 대비를 잡았는데 좀 일찍 시작하면 좋잖아요. 늦게 치더라도. 그럼 8월 말 시작을 중앙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해? 8월 말 전까지 진도를 막 나가다 딱 멈출 거야. 중간 대비를 나가야 돼. 어떻게 해? 다시 처음부터 나가야 돼. 그러면 이거 들어가기 전까지니까 8월 말까지로 생각하면 그때까지 이 책이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무리함수까지 나갈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집합문제 끝나면 함수 나오거든요. 함수 나오면 유리함수, 합성함수 여건이 막 나와요. 책의 목표는 경우의 수 전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너희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들어가는가 하면은 중간고사가 어디까지냐면 보통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근데 이 처음부터 사실 좀 애매해. 왜냐면 수학상에서 도형이동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럼 도형이동 들어가는 거야. 도형이동 문제야. 도형이동부터 보통 어디까지냐면 함수까지. 함수 중에서도 그 합성함수 전까지. 합성함수 전까지. 그럼 합성함수부터가 나머지 기반이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보면 그 함수 다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진도를 다 끝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최대 많이 나가는 선생님은 경우의 수 전까지 진도를 나가고 멈추고 다시 처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말고사 때 여유가 생겨요. 시간적으로. 똑같이 끝내고 다시 기말고사 나가는 거예요. 책이 끝나면 이번에 어려운 문제를 푼 거예요? 아니면 수원을 너희 이제 이 책 끝날 때가 아마 너희 기말고사 끝날 때겠죠. 1학기가 끝날 때겠죠. 근데 정확히 이 책은 너희 1학년
1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합니다. 이 책입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때까지지 기말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되겠죠. 그럼 기말 대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기말 법이 처음부터 나가는 거야. 한번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너희가 이 책을 다 여름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대비를 전까지 한번 보고 중간고사 한번 또 보고 학교에서도 한번 더 보고 그래서 3번 본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면 중간고사 대비 때는 약간 1년 수업을 하지 않겠죠? 거의 너희 학교에 있는 것들 위주로 시험 대비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선생님이 자체 교재 나옵니다. 자체 교재. 학원 자체 교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원 자체 교재를 또 따로 더 사야 돼요. 유학습을 사서 그 책으로 나갑니다. 기말 대비도 보면 기말 대비 다시 또 만들어서 또 다시 나갑니다. 그럼 그거 나가느냐? 아니죠. 너희 학교 프린터를 교과 갖고 와가지고 계속 그걸로 첨삭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간고사 다음에 네. 많아요. 네. 이거는 교회에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같이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대비까지 기간이 텀이 남죠. 그때 동안 남은 경험수를 끝냅니다. 그리고 다시 기말 대비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지. 기말고사 범위 처음부터. 그게 계획입니다. 원래 나의 계획이라고 학년 전체적인 수학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거고 중간고사에 월간평가를 치는 거. 월간평가를 치고 시험 대비 때는 또 시험 대비 기간 동안 또 다시 월간평가를 치거든요. 그때는 학교별로 시험을 다르게 칩니다.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해가지고 어디죠? 서부고등학교에 시험지 예산 문제를 쌤이 만들어서 그걸 풀 거고, 그건 또 국립고등학교 예산 문제를 또 풀고, 모든 학교 다 다르게 칩니다. 우리 시험 진짜 근데 저희 제시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수학생이 문제집에서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제시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이 좀 그대로 많이 내신다는 건가? 그냥 시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좀 너무 쉽게 내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점수를 나오는 거. 그러면은 일단 너무 어려운 하는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걸 위주로 많이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선생님이 약간 프린트 내시는 거라서 무조건 들어보시면 지금 그래, 학교 프린터를 꼭 갖고 와야 돼요. 거기서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아마 시험을 할 것 같아요. 알겠죠? 수고가 좀 어려운 게 나온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도 수업을, 교재를 만들 거고, 근데 교재를 만들 때는 아마 공통적인 거는 공통적으로 하고, 맞죠? 선생님은 약간 원래 계획은 기출문제들 가지고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도 기출문제를 많이 넣을 생각이었어. 근데 그걸로 부족할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는 선생님이. 그럼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주면서 선생님이 프린터를 주던가 학교를 갖고 오던가 해서 계속 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보자. 우리 학교만 나오는 것만 푸는 건 아니고, 그래서 딴 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좀 풀어보자 하고 푸는 거고, 그 다음 학교 것도 하면서 이렇게. 오케이? 뭐 모의고사 나온다고 했으니까 모의고사도 선생님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의고사 뭐 아마 은진학교 잘 안 나온다면 그럼 너는 굳이 따로 더 안 주고 너희 학교 거만 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는 똑같이 하고 그래서 그냥 까먹을 수 있잖아요. 쭉 가다가 지금 다시 처음 나가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처음 나갈 때 다시 또 하나 같이 하고 문제 풀 때나 과제는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시험 대비 계획입니다. 알겠죠? 너희가 시험 대비 때는 그리고 토를 원래 정규서 넘어가나 요 추가 보험생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말밖에 안 내는 애들은 주말 하루 종일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가는 거야. 아니 하루 종일은 좀 너무 오버하고 그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 조금만 더 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때는 9시 반부터 10시까지 여기 있었어요. 9시 반부터 몇 시까지? 마지막 10시에 10시까지. 그럼 그 사이 동안 계속 이제 보강하고. 보강이랑 더 못하더라고요. 막 한국서 사회 이런 거 맞아. 시험대로 되면 거의 비상이 되거든요. 쌤들도 비상이 되는 거야. 이 학교 다 다르니까 다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한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너희가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잘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 일단 선생님 오늘 진도는 많이 못 할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약간 늦추고 너희가 빨리 따라올 수 있는 빨리 나가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찾아보면 아니에요. 더 해야죠. 자, 46조. 46조 할 차례 맞나? 이번 집 개념 설명 좀 해주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야와 관련된 개념을 얘기해 줄게요. 어디에 있냐면 43쪽입니다. 오케이? 배수의 집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개념 얘기할 때 항상 미리 뭔가 소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거 있었냐면 어제는 뭐 했냐면은 어제는 뭐였죠? 연산 법칙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얘하고 어떤 벤 다이그램과 연관시킨 이런 것들. 그럼 오늘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집합이었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새롭게 정의가 되는 것뿐이야. 아까 세모 같은 게 새롭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없는 거지 원래는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냥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칭 차집합과 지금 배우는 대수집합입니다. 그럼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선생님 너한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연산법칙과 밴드는 그려서 직접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할 수 있겠죠? 잘 해줄 수 있겠지? 자, 해볼게요. 세 번째. 이거는 새롭게 정의된 집합 중에 두 번째 유형인 거야. 배수 집합. 근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한 개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내가 A 밑에다가 예를 드는 거야. 내가 4를 썼어요. A 밑에다가 4를 썼다고?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새롭게 약속하는 거야. 정의란 말은 약속하는 거야. 그럼 내가 A4라고 딱 쓰고 얘는 4의 배수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럼 4의 배수가 뭐가 있지? 4, 8, 12, 땡땡땡땡. 이거 맞냐? 이걸 A4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내가 이거 두 번째는 A 뭐 아까 뭐 A6을 썼어요. 그럼 A6은 뭐야? 6, 12, 18, 땡땡땡. 이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배수 집합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어떤 배수 집합이 있는데 두 개의 배수 집합이 있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야 A4와 A6이 있는데 얘한테 합집합을 시키면 뭐가 되고 얘를 교집합을 시키면 뭐가 되냐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합집합은 뭐가 되고 교집합은 뭐가 되냐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교집합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얘를 쭉 써가지고 똑같은 거 막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맞아요? 찾으면 안 돼요? 아니, 원래는 찾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지. 자, 여기서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12, 12 보이죠? 그럼 하나 더 쓰면 여기 뭐가 있겠냐? 16 있고 뭐 하나 더 써볼게요. 16 있고 20 있고 24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여기 24 있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두 번째 건 24가 맞죠? 그럼 12와 24를 찾았네. 딱 보니까 누구의 배수야? 12의 배수니까 아 얘는 교집합이 12의 배수네. 이렇게 직접 찾는 걸 원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걸리고 좀 뭔가 좀 귀찮잖아. 그래서 개념을 잡아줄게라고 나와 있는 거야 문제에서. 개념서에서.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해석해봐. 그러니까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통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요약하면 뭐가 돼?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인 거야. 공통된 배수는 공배수라고 배웠죠? 근데 공배수, 4와 6의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걸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뭐야? 4와 6의 최소 공배수라는 거야. 항상. 우리 최소 공배수 찾는 거 까먹었겠지만 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맞아? 이렇게 쓰고 막 곱하는 거야. 이게 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수집합의 교집합은 결론적으로 뭔가 최소 공배수다. 오케이? 선생님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것뿐입니다. 예를 들었는데 위에다 써줄게요. 위에다가 AM과 AN이 있다. 야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뭐 책에 있는 거 표시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얘들이 교집합을 시키면 얘가 뭐가 되냐면 L이 된다는 거야. 보통 최소 공배수는 L로 쓰거든요. L. 그래서 선생님은 말로 이렇게 좀 써놓은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M과 N의 뭐라는 거야? M과 N의 최소 공배수라는 거야. 교집합 이때는 그렇다는 거야. 그럼 너희가 선생님 합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냐? 그러면 합집합도 직접 찾아보면 되는 거지. 원래는요. 너희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찾아서 볼까요? 합집합은 어떻게 돼? 4, 6, 8, 12 맞아? 16 막 이게 다 쓸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같이 말죠. 나 질문. 얘는 누구의 배수죠? 다 떨어지는 게 없죠. 얘는 4의 배수라고 하기엔 6이 있으니까 안 되고 또 6의 배수로 하려고 하니까 8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는이 없어요. 는이 지금 병은 없는 거예요. 지금 병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누구의 부분집합인지 알면 돼요. 누구의 부분집합이죠? 얘들은요? 2의 배수죠. 그럼 여기다가 A2라고 쓰고 부분집합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눈으로 하니까 나오긴 나와요. 빨리 과목이 뭘까? 최소배수죠. 그러니까 최소배수 나왔다 하면 최소배수 나오겠지? 그럼 자, AM과 AN의 합집합이 뭘까요? 묻는 거죠, 지금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조금만 더 선생님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는이 안 된다고 했죠? 이 부분집합인데 A, G라고 쓰죠. 보통 G. 최대 공약수입니다. 얘하고의 최대 공약수야. 근데 위에 거는 무조건 는입니다. 아래 거는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일 때도 원래 는이 포함되어 있지 않니? 우리 부분집합일 때도 자기 자신도 원래 부분집합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야. 단 M과 N이 약수와 배수와 관계이며 는이 된다는 거야. 조금 전에 4와 6은 약수 배수가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6으로 안 쓰고 2라고 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2라고 쓰면 저 위에 걸로 해야 되구나. 여기 위에가. 맞죠? 위에가. 2라고 쓴다면 이렇게 해도 4와 2의 치동약수는 2잖아요. 이땐 똑같이 이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얘는 맞는 말인데 동시에 는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맞잖아요. 4의 배수들을 다 썼으니까 4, 8, 12, 16 얘는 2의 배수는 짝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얘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한테 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세만 이해돼? 이거를 잘 기억해주고 우리 책에다가 표시했나? 43쪽 맨 밑에 이 관용 표시에 보면 이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위에 1번을 보면 밑에 보면 참고라고 되잖아요. 참고에 돼 있는데 이거 문제 이거 오타네 지금 43쪽이에요. 43쪽에 맨 밑에 보면 합집합이 K와 L의 최소 공약수라고 있잖아요. 이거 최대 공약수요. 최소 공약수니까요? 해봤자 안 되죠. 이 최소 공약수는 12가 돼야 되니까. 바꿔야 됩니다. 가끔씩 이거 오타가 있구나. 60만 슬프지 않아요? 진짜? 네. 그럼 잘못됐어요?
아무튼 이게 맞아요. 우리 직접 해봤으니까요. 얘는 2의 배수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12의 배수로 할 수 없죠. 얘는 2의 배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건 이걸 바꿔야 돼. 최동량 쓰고 약수의 전개면 는이 다야. 이걸 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번 문제 나와요.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48쪽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특강 부분은 약간 딴 내용을 얘기하고요. 응용 면상과 여기까지 푸시고 진도를 못나게 너무 세면 좀 마음이 아쉬워요. 당연하죠. 근데 오늘 진도 숙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걸 무한투가 검색했으면 다음 생에 합시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선생님이 원래 이제 동영상을 자꾸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그 말이 근데 또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얘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관련 되는 거. 자, 몇 쪽이죠? 46쪽. 이제 그러니까 그 특강은 그냥 생략입니다. 생략. 너무 쉽죠, 여러분? 어려워요? 써볼까? A3 교집합 따라 같이 좀 따라 볼래요? 자, 이거 합집합이잖아요. 얘는 뭐라고? 얘는 누구라고요? 얘와 얘의 최종량수 누구? A2.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는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아까 위에서. 약수 배수 관계잖아요. 2와 4가. 그럼 A2죠? 자, 마지막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지금 뭐겠노? 최종 배수는 누구야? 6. 그럼 A 6이가 답은 6의 배수에 계속 묻는 거야. 6의 배수 몇 개 있죠? 100가지 중에서? 100나누기 6 하면 몫이 16이니까 답은 16입니다. 끝. 이렇게 끝내면 되지.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 풀어주시면 되고 48초까지 하면 됩니다. 유한집합의 개수는 다음 주에 방송도 잘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다음 주에 너무 일탈하지 걱정이야. 맞지? 진도 못 나와가지고 숙제 중에서 밑에 있는 거야. 어제 거랑 오늘 배운 거. 괜찮으면 돼요. 그럼 주말 잘 보내고요. 열심히 하고 여기 잘 떠오세요. 네. 여행 어디 간다고? 좋네요. 가서 회도 먹고 낚시도 하고 그래.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